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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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책 읽는 목사들 6번째 시간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세상이 하루하루 급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들려오는 소식들이 참 우리를 위축해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급진적인 변화가 참 순기능을 하면 참 좋겠지만 너무나 어렵고 힘든 어떤 변화라서 참 마음이 안타까운데요. 맞습니다. 목사님, 사실상 지금은 이제 인류 문명이 가장 지금 첨단의 과학 기술이 이제 우리 사회를 자리 잡고 있던데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의 역대 왕들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고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왕들도 못 해본 경험을 맞습니다. 그들조차 소유해보지 못하고 또 먹어보지 못한 것을 우리가 지금 먹고 맞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오늘 우리 이제 자본주의 사회는 특별히 이제 더 열심히 일하면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참 신나는 세상이죠. 아이고, 뭐 좋은 세상이죠. 근데 뭐 좀 마음이 좀 허탈한 게 있어요, 그죠? 맞습니다. 더 가지면 행복할까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좀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가 공산주의에 비해서 개인의 어떤 소유가 인정이 되고 그것이 기쁨이지만 사실 그 자본주의가 공산주의에 비해서는 월등한 이데올로기지만 이 자체도 분명히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인데요. 물건을 소유한다는 것은 참 신나는 일이죠. 아, 이거 신나는 일이죠. 자기 개인의 어떤 것을 소유하고 참 기뻤던 적이 있었습니까? 네. 뭐 저도 예전에 어머님이 사주신 그 장난감 그리고 자전거 아주 애착이 가는 거죠. 너무 소유하고 나서 행복한 거죠. 이야, 그때 그 기분 진짜 말할 수 없죠. 맞습니다. 목사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요요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그 압니다. 장난감이 있었습니다. 콘테스트도 하고 그걸 제가 못 사서 그때 당시에 중고로 구입을 했었는데 얼마 못 중고로. 저는 그 우리 집에 네. 70년대죠. 초등학교 때 우리 집에 TV가 들어왔습니다. 아, TV가 처음 들어왔을 때 네네. 정말 새로운 세상이었죠. 그죠?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사춘기 시절에 접어들고 고등학생이 되니까 하나의 꿈이 생겼는데 내 방에 내 TV를 갖는 거였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고2 때 그걸 이뤘거든요. 중고 TV 딱 사서 네네네. 제 방에 갖다 놓고 당시에는 이제 비디오점 이런 게 없어가지고 유일하게 영화를 볼 수 있는 통로가 이제 토요일 밤에 이제 주말에 영화 영화인데 맞아요. 그 흑백 TV를 내 방에 딱 이제 갖다 놓고 혼자서 이제 주말에 영화를 보는데 그 희열 다 이루었다. 네. 너무 행복했어요. 맞아요. 근데 목사님 지금은 어때요? 아, 뭐 지금은 핸드폰이 TV는 뭐 이거 저 관심사가 없어요. 뭐 유튜브로 시작해가지고 뭐 볼 수 있는 다양한 매체들이 있기 때문에 뭐 집안에 혼자서 보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 되었죠. 이제는 그 집안에서 TV 경쟁한다는 것도 전설의 고향이에요. 그죠? 맞아요. 뭐 경쟁 우리가 얼마 전까지는 TV 경쟁하고 막 싸우고 이랬는데 맞아요. 지금은 이제 그 전설의 고향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요. 사실 그 지상파보다 인터넷에서 나오는 것이 훨씬 더 재밌고 맞아요. TV 거의 보지 않아요. 맞습니다. 저는 뭐 되고 나서 이 정권 바뀐 이후로는 TV 뉴스 아예 보지도 않습니다. 네. 근데 유튜브나 이런 데에 대해서 훨씬 네. 더 많은 것을 이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각자의 스마트폰으로 각자의 TV를 가지고 각자의 방에서 보는 거죠. 근데 이 마음 한구석은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목사님?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 뭔가 아니다 싶은 이런 생각이 이게 지금 현대 문명이 첨단의 상황에서 참 풀 수 없는 의문입니다. 맞아요. 더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우리 마음은 왜 이렇게 헛헛한가. 네, 맞습니다. 그 모든 것이 부족했던 어린 시절이 행복하다. 단지 지나간 추억이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때는 사랑과 사람 사이 어떤 관계, 인정, 맞아요. 네. 사랑이 있었어요. 지금 디지털 시대는 너무나도 좀 차갑고 냉철한 것 같습니다. 저는 요새 어떤 첨단의 어떤 TV나 그 미디어보다도 네네. 제가 초등학교 때 TV도 들어오기 전에
아마 초등학교도 가기 전에 온 가족이 모여서 라디오 한 대를 중앙에 놓고 밤에 들었던 전설을 따라 삼천리. 목사님 혹시 라디오로 그런 방송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목사님 세대보다 조금 높아서 저는 라디오로 이제 별밤지기 이문세 씨의 이문세 나오는 아이고 그좀 아주 감성이 촉촉하게 젖어드는 시간이었죠. 너무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 이종환의 밤의 디스크쇼라는 그 오.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네, 들어보셨습니까? 좋습니다. 저는 그 음악 방송보다 좋은 방송을 지금까지 찾아본 적이 없고 너무 좋죠. 이종환 씨가 이제 뭐 작곡을 하셨지만 네. 아직도 유튜브에 보면 그때 그 녹음 방송이 아직 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때 참 행복했고 그때가 이제 고등학교와 대학교 시절에 네. 이종환의 밤의 디스크쇼 참 많이 들었는데 그때가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맞죠. 지금 아무리 현란하고 대형 TV로 멋진 방송을 봐도 네. 이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맞죠. 그래서 이 시대는 가장 많은 것을 가졌지만 어떻게 보면 상실의 시대가 아닌가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목사님 이 상실감을 주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런가요? 가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유의 목적을 두고 가치를 예민한 데서부터 문제가 생겨난다. 더 많이 소유해야지만이 행복하다.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경쟁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자태는 이제 바쁨을 덕목으로 여기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마다 바쁜 것을 자랑하고 요새는 바쁘지 않으면 뭔가 죄의식을 느낄 정도로 맞아요. 이 현대인에게는 바쁨이 필수적인 어떤 요소 같은데요. 한국 사회가 특별히 더한 것이 이 교육에 대한 열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초등학교 뭐 들어가기 유치원생부터 들도 바쁘다는 거죠. 이게 참 문제인 거죠. 심지어 집에 강아지들도 바빠 뭔가에 바쁜데 목사님 이것이 정상적인 어떤 삶의 과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적인 요소들이 바쁘게 돌아가니까 그 바쁜 가운데서 안식을 누린다는 얘기죠. 이 바쁘다는 자체가 뭔가를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어떤 핵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빨리 가는 것보다 이제 천천히 갈 때 더 많은 것을 보고 네네. 더 감동받을 수 있는데 맞습니다. 어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목적 지향적으로 달린다면 중간의 과정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죠. 아이고, 뭐 좋은 말씀입니다. 이래서 이제 그 끝날에 쓰게 되면 내가 왜 살았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게 그렇죠. 되는 거죠. 이유 없이 달려온 거죠. 빠르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소유욕도 있고 바쁜 이유가 최종적인 목적은 이제 잘 살기 위한 것인데요. 맞습니다. 목사님 이 시대 사람들이 잘 산다는 정의는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이 잘 산다는 게 행복에 두어야 하는데 소유에 둔다는 것이 문제이죠. 근데 그렇죠. 소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거든요. 그렇죠. 누구보다 많이 가졌느냐. 이게 기준이 된다면 행복하지 못하는 거죠. 잘 산다는 것이 물질의 유무, 상당히 이제 형상학적인 이런 것을 두고 맞습니다. 척도를 판단하는데 네, 잘 산다는 것은 또 정신적인 문제, 맞습니다. 또 행복하다는 감정적인 문제가 성결되어져야 네, 이 물질의 의미가 있는 거지. 맞습니다. 이래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거를 다 놓치고 나서 물질만으로 행복을 추구하고 잘 산다 하겠다. 그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고 맞습니다. 피폐한 발상이죠. 맞습니다. 아마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이 물질 사회에 그 피로감이 지친 사람들이 이제 미니멀 라이프를 지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실제로 서점에 가보면요, 목사님, 네, 이 미니멀 라이프에 대한 책들이 참 많습니다. 엄청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가, 네. 응? 어떤 속도로 살아야 될 것인가, 맞습니다. 이것이 이제 진지한 삶의 어떤 성찰과 고민이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웰돈이라는 책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죠. 철학자죠. 네, 또 사회운동가이고요. 맞습니다. 이 책을 제가 한 고등학교 때 읽었는데 상당히 그때 네. 신선한 자극을 받았습니다. 네, 일찍 깨인 사람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나친 소유가 얼마나 인생의 행복을 방해하는가. 그렇죠.
어느 선상의 절제와 금욕이 인생의 맞습니다. 큰 행복이 된다는 것을 맞습니다. 이 데이비드 소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책에서 주장하는 것이 간소하게 하라. 간소하게, 아, 간소하게, 간소하게, 간소하게. 끝입니다. 이 심플입니다. 심플. 네, 네. 그러니까 100가지 이런 걸 두고 살지 말고 두세 가지로 압축하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우리 삶의 도구가 양태가 이제 100가지, 1000가지가 되지 않도록 해라. 손가락에 꼽을 정도만 해도 충분히 산다. 맞습니다. 지나치게 많이 가져서 이제 번뇌에 이른다. 이 불교 논리하고 똑같은 거죠. 네, 불교도 이제 무소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기독교도 이제 많은 것을 받아서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데 있는 거죠. 아, 맞습니다. 네. 이 기독교가 불교와 금욕주의와 달리 많이 받아서 많이 나누어 주는 것. 아, 좋습니다. 여기에 이제 사회적 공헌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적 선고의 가치는 내가 많은 것을 받아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받은 성공과 번영을 얼마나 사회적인 어떤 공유를 하고 나누어 주고 동일하게 같이 기쁨을 누리느냐, 이게 이제 행복의 성공의 척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현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멀티스태팅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네네. 한 번에 여러 가지 작업을 동시에 하는 거. 네네. 저도 멀티스태킹 많이 해봤는데 네네. 시간을 조금 아껴야 되겠다 해봤는데 결론은요, 몸이 한 겁니다. 집중이 안 돼요. 그렇죠. 한꺼번에 동시에 여러 개를 할 수 있지만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네네.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기술이고 그게 능력이라 하지만 사실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 저도 이제 삶의 철학 방식은 한 번에 하나씩입니다. 아, 아주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내가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는 대화만 하지 핸드폰 보지 않습니다. 아, 좋네요. 밥 먹을 때는 밥만 먹습니다.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즐겁게 먹습니다. 핸드폰. 절대 핸드폰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화가 어렵습니다. 왜 밥 먹는데 훅 들어와요? 네? 한 번에 하나씩 하는 게 참 행복이다. 아, 목사님 오늘 이 책 한번 소개해 주시죠. 이 책은 조슈아 필점 1번이라고 하는 이제 이 사람은 공동전자죠. 공동. 그렇죠, 그렇죠. 라이언 디커스 라이언 발음이 안 되네. 목사님. 이 두 저자가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미니멀리스트를 지향했던 네. 그런 사람들인데 맞습니다. 두 사람의 생각을 합해서 좋은 책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 목사 이 두 저자가 말한 미니멀리스트의 정의는 뭔가요?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 소로가 얘기한 것처럼 소유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가치를 부여하느냐의 삶의 행복이 척도가 달려있다라고 하는 단순히 이제 물건을 정리하거나 네, 소비를 지향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맞습니다. 집이나 경력, 가정, 돈, 인간관계 전체의 어떤 통합적 의미에서 네, 꾸준히 관계를 유지하고 네. 소통하는 이런 고민에서 미니멀리스트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맞습니다. 현대 사회는 얼마나 소비를 촉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많이 가져야지만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에 얼마나 많은 소비하느냐에 행복의 척도가 있다 생각하는 거죠. 사람이 참 어리석습니다. 저는 그 타블렛을 일찍부터 이제 사용했는데 네. 사용한 목표가 네, 이 기계를 통해서 얼마나 합리적이고 생산적이고 시간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타블렛을 샀는데 네, 네. 이걸 사용하다 보니까 얼리 어댑터가 돼버렸어요. 오, 그래서 타블렛을 몇 개 정도 동시에 쓰다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워 헷갈리고 그러면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 응? 네, 네, 네. 아무리 좋은 기계라도 하나 가지고 잘 쓰는 게 중요한데 응? 스스로 이제 함정에 빠져버려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사람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이런 뭔가를 많이 사들이는데 결국은 함정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요즘 정리에 대한 많은 유튜버들이 있는데 이 정리는 무엇일까? 잘 정리하는 것은 계획된 쇼핑의 중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잘 소비해서 정리하느냐, 그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맞습니다. 나는 정리라고 이야기하지만 네네. 자기 소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잔머리 굴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무너집니다.
쇼핑 중독 엄청 많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간소하게 결제가 간소하게 하다 보니까 누구나 클릭 하나로 쇼핑이 되는 거예요. 결제가 되는 거예요. 참 부끄럽게도 저는 그 옥션 VVIP도 몇 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이제 미니멀리스트로 사는 방법 간소하게 이제 3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맞습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단순함을 추구하라. 추구하라. 단순함을 추구해야 된다. 왜냐하면 단순하지 않으면 가치를 볼 수 없다는 얘기죠. 너무 복잡하다는 얘기죠. 그 단순해야 합니다. 아무리 소비를 많이 해도 목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점점 갈등이 심해지죠. 맞습니다. 목사님 요새는 뭐 사람들 성질도 급해가지고 당일 배송을 넘어서 요새는 로켓 배송이죠. 네, 맞습니다. 새벽에 갖다 놓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11시 59분에 클릭하면 새벽 2시나 3시에 와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느냐. 아니 정말 그렇게 살면 행복할까요? 뭐 급한 굉장히 편리는 한데 네네. 뭔가 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 소비보다 네. 자기 자신에게 이제 집중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그 밀번이 말하는 것은 뭐 가구라든지 뭐 소유를 최소한의 상태로 유지하게 되면 가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빈 공간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빈 공간에서 자신을 보게 하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나친 소비는 결국은 이제 자기를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쌓아놓은 어떤 가구나 네. 전자제품을 통해서 네. 자기를 어떤 드러내는 자기 어떤 본질은 어느덧 사라지고 자기가 가진 소유물을 통해서 네. 자기 어떤 것을 이제 표현하겠다는 이 발상 자체가 맞습니다. 굉장히 무지한 발상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서는 네. 의도된 고독이 필요하다고 이 책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독, 침묵 참 좋죠. 그래서 고독을 의도적으로 우리가 실행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 TV도 끄고 네. 우리들의 소음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의도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 현대인의 삶에서 고독을 찾기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죠.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성공보다 사람에게 집중하라. 그런 이야기죠.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이 뭐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공을 위하여서 이 성공산이라는 그 산을 오르기 위해서 다 모두들 고산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사람에게 집중한다는 게 이 시대의 핵심 가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늘 삶을 가볍게 만들고 맞습니다. 언제든지 이제 이사나 이동이 용이할 수 있도록 사는 것 참 중요한 거죠. 네, 제가 아시는 분 중에서 이 사람에게 집중하는 게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뭐 집에 들어가면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요. 왜 정리 안 되느냐? 사람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정리를 안 한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누가 오면 정리한다고 혼을 다 빼는 거예요. 정작 사람이 오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평상시대로 하는 거예요. 대신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거칠의 삶이 몸에 배겨 있는 것 같아요. 배어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깔끔하게 가구 정돈하고 깨끗이 해놓으면 네네. 사람 가기 쉽지 않죠. 그죠? 맞습니다. 제가 옛날에 교회에 어느 여집사님 집에 방문했는데 신방을 갔는데 네네. 집이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어. 네. 아니 왜 말도 없이 이사를 가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 여집사님이 늘 이렇게 살아요. 근데 이제 그 집에 방문할 때마다 이제 내가 장난을 치죠. 오늘 이사 가는 모양이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네네. 집안은 그렇게 어지러웠지만 정말 사람을 좋아하고 네. 정이 많고 생각이 납니다. 네네. 제가 많은 집을 신방했지만 네. 깨끗하고 깔끔하고 정돈된 집보다는 네네. 정말 사랑으로 환영해주고 네. 즐겁고 네. 인격적인 이런 가정이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현대인이 참 바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이제 가장 슬픈 것은 현대인이 왜 바쁜지를 생각하기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산다는 거죠.
비극입니다. 이 바쁨 때문에 과연 얻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죠. 성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나 성공의 기준이 제각기 주관적이기 때문에 뭐가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사람을 얻는 것이 성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목회에 좀 비유해 보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사실 그 지나친 성공과 성장주의 때문에 네. 결국 이제 한국 사회에서 고립을 당하고 복음 전도가 이제 제한을 받는 어려움을 가져왔는데요. 네, 한국 교회가 진적 교회당이라든지 네, 어떤 부동산이나 물질적인 문제보다도 한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했더라면 더 많은 사람을 네. 얻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떨어지는 사람도 그 영혼에 대한 관심 결여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죠. 맞습니다. 교회가 목회자나 성도들이 진실로 나를 사랑하고 격려해준다면 교회 떠날 사람 없습니다. 교회가 사람보다 딴 데 정신을 팔고 있는 사이에 우리는 교인도 잃고 불신자들 간 깊은 괴리감을 가진 것은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가 통철이 반성하고 맞습니다. 또 성찰해야 될 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광야에서 2만 명이나 되는 성도를 세워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 하는 것에 우리 많이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이 책을 읽고 천천히 달려야 되겠다. 맞습니다. 그냥 그 시간을 낭비하고 애매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달리면서도 내 삶의 주변을 잘 살피면서 네, 슬로우하면서 또 뛰어가는 이런 모습, 맞습니다. 이것이 행복한 어떤 삶의 비결이라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 한 영혼의 가치가 이렇게 중요하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을 볼 때에 기독교는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한 영혼의 목숨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문학책이 말해주는 가치보다 성경은 더 중요하고 지대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책을 읽고 또 도전받아서 성경의 가치관에 더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장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코로나 잘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